2023년 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그야말로 밤새 안녕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무슨 사건 생기고 무슨 사건 생기고 정말 기자 생활하기 힘드네요. 이 모든 걸 담을 수도 없고.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 직접 해석하면 그랬죠. 뉴 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 스타트가 뭐야? 스타트업, 무슨 벤처기업 많이 하는데 새로운 사업 하는 거 중단한다는 뜻인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으니까 핵과 관련된 거란 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니까 푸틴이 뉴 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이건 뭐냐?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벌이고 있지만 그 뒤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핵을 기반으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프락시워, 대리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이 똑같은 표현은 1950년 우리 땅에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침공했을 때 프락시워, 대리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소련을 대신해서 북한이 공격을 하고 중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싸웠고요. 지금은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거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원하는 조금 역전된 모습입니다. 그럼 뉴 스타트가 무엇이냐? 왜 푸틴은 저렇게 나왔냐? 이걸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1962년인가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ICBM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ICBM 보다가도 조금 짧게 쏘는 그런 핵미사일이 막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핵미사일을 배치해야 적을 맞출 수 있죠. 당시 미국은 서독이나 영국, 터키 이런 나토 이런 국가들을 나토 회원국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의 IRBM을 배치하면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그러한 동맹국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때 냉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 8년, 7년 된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대응한 게 미국 턱 밑에 있는 쿠바, 공산국가죠. 거기에다가 자기네 IRBM을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 그거 보내면 우리는 친다라고 하면서 3차 대전 달려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쿠바의 핵 미사일 위기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도 안보가 준동을 했습니다. 안보 위기가 아주 심각했고요. 그 안보 위기를 누르기 위해서 등장한 영웅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그 직전에 5.16 군사혁명을 해서 대한민국이 위기로 빠질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미소가 격렬하게 대립하면 어디에선가 싸우게 됩니다. 대리전 같은 형식으로 어딘가 터져 나오는데 아주 한국이 터지기 좋은 자리였죠. 근데 강력한 정권인 박정희가 등장해서 우리를 콱 휘어잡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긴장도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그 이전에는 젤렌스키가 지난 연말에 미국을 방문했었죠. 그런 것들에 이제 미국이 우세를 점하니까 푸틴이 뉴 스타트 참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소가 어디선가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데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세력이 들고 일어나죠. 그게 시진핑일 수도 있고 시진핑이 대만을 때릴 수도 있고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벌어진 상황을 저는 아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제, 이 기회를 이것을 이용해서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두려움만으로 보게 되면 응축되고 놓쳐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 91년 동유럽 공산국가하고 소련이 붕괴될 때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노태우는 북한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하고 안일하게 북방정책을 하다가 북한은 반대로 격렬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핵개발로 가서
지금의 역전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좀 더 커닝하고 영리하고 전략적이었으면 유럽에서 있었던 냉전 붕괴의 혁명이 동북아에도 일어나게 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로 갔겠죠. 그리고 중공 정권도 무너뜨려서 동북아를 민주화했겠죠. 그걸 못했습니다. 네. 동유럽과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데는 서울올림픽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러한 지대한 영향력을 만든 대한민국은 그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핵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통일의 기회로 잡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뉴스타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도 복잡해서 저도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미국이 핵실험을 처음 하게 되죠. 핵실험을 텍사스주에서 하면서 그게 7월 16일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8월 10일인가요? 히로시마에 원폭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면서 일본을 항복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전쟁을 끝내고 가장 큰 전쟁을 끝내고 유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킹 오브 킹이 되는가 그랬더니 소련이 유럽을 무대로 공산정권을 만들면서 대항을 하다가 49년도인가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에 맞서는 제2 핵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그때부터 수소폭탄 개발로 가게 되고 소련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핵폭탄을 안전하게 멀리에서 상대를 때리기 위해서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만들었던 V2 로켓을 토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경쟁에 들어가서 궁극에는 지금 ICBM까지 개발하게 되죠. 이렇게 쭉 갈 때입니다. 그 미소 간의 냉전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럴 때인 1954년 미국이 태평양에 있는 비키니 섬, 비키니라는 거는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인데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를 하는 그런 옷이죠. 비키니 섬은 안 가봤습니다만 아마 나무 한 폭이 자라기 힘든 무인도 아주 조금만 어디 풀이 있거나 나무가 있는 그런 헐벗은 독도 같은 그런 섬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도는 그래도 가보면 제법 나무가 있어요. 더 적은 그런 데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쪽을 핵실험 기지로 사용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하죠. 수폭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니까 54년도에 비키니 핵실험을 하니까 55년도에 수소폭탄, 원자폭탄 금지 대회가 원폭을 맞았던 히로시마에서 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핵 운동, 핵무기는 안 된다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NPT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NPT는 이제 54년도에 비키니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64년도인가에 프랑스가 핵실험을 할 겁니다. 그 66년도인가에 중국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그 이전에 이제 영국은 핵실험했으니까 5개 핵 무장국이 등장하게 되죠. 이 5개 나라는 2차 대전을 승리한 5대 연합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5나라가 핵실험을 할 때쯤 NPT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유엔 안보리 5대 이사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갖지 말라. 그리고 이 비키니 핵실험 하기 전에 영국이 이제 핵실험을 해서 핵을 갖게 되고 소련이 갖게 되고 하니까 미국이 52년도 겁니다. 네, 52년 12월 8일일 겁니다. 51년도일 수도 있고 조금 헷갈리는데 유엔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뉴클리어 포 피스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란 연설을 합니다. 그 각 나라가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지 말라. 그리고 원하면은 평화 목적에 즉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기술을 미국은 우방국에 제공하겠다고 선언하죠. 이렇게 돼서 각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잽싸게 미국에 접근함으로 해서 한국은 지금 세계 원자력 발전 3강이 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자력 발전 기술을 미국이 제공하면서 또 소련도 제공합니다. 자, 이걸 제공받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게 NPT입니다. NPT가 1960년대 중국이 5번째로 핵실험할 무렵쯤에 이제 구체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확정이 되는데 70년대에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때 고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로 지금 월성에 있는 중수로를 짓게 됩니다. 중수로에서 태우고 나온 사용호 해결료는요, 아주 플루토늄을 만들기 좋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핵무기를 염두에 두고 중수로 건설을 시작했는데, 이때 미국이 격렬하게 시비를 걸어서 대한민국은 NPT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지금 만들면 안 돼요. 자, 이게 NPT의 역사입니다. 이러할 무렵에 그때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고, 닉슨은 중국하고 국교를 틀은 쪽으로 가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소련과 중국으로 쪼개지게 만듭니다. 그때까지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의 공산주의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막 공산주의를 수출해서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국가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공산국가에도 서로 민족이 다르면 싸운다는 걸 미국이 간파했습니다. 그 우스리강에 있는, 그게 뭔가 하면 흑룡강에 있는 하나의 지류인데, 거기에 우리 여의도 같은 섬이 있어요. 중국과 소련이 얼마나 땅이 넓어요. 근데 섬 하나 놓고 서로 튀어튀어 군인들이 주먹질하고 싸웁니다. 지금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중국군하고 인도가 또 두 나라가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카슈미르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오지인데, 거기서 조그만 땅 몇 평 놓고 치고받고 지금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몽둥이에다가 못을 받고, 몽둥이에다가 이 뭡니까 철사로 이렇게 못같이 된 그런 거 갖고 휘둘러서 사람 막 피투성이 만들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죠. 네. 그리고 민족주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걸 본 닉슨이 중국에 접근해서 나랑 잘 지내자 하면서 소련을 고립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대땅뜨가 열릴 때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그 전에 63년도에 미국, 소련, 영국이 이제 핵을 가진 나라일 때, 즉 중국하고 프랑스가 핵을 갖자고 막 할 때, 이 먼저 핵을 개발한 세 나라가 PTBT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때까지는 모든 핵실험을 지상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지상에서는 하지 말자. 그리고 물속에서도 하지 말자. 지상 위에는 우주니까 우주에서도 하지 말자. 지하에서만 하자라는 협정을 맺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하고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하는데, 결국 프랑스는 그 남태평양에 있는 무슨 섬인가, 그 옛날 그 고흥가 고갱인가 남태평양 어느 프랑스 영토에 가서 그린 무슨 섬이죠? 무슨 환초인데? 거기서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 위구르 지역, 아주 그 탄압을 하는 위구르 지역의 사막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상 핵실험을 했어요. PTBT를 만들었지만. 그리고 이제 72년도에 대땅뜨 와중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계속 핵무기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까 솔트, SALT인데 이게 솔트가 소금이잖아요. 원래 풀네임은 Strategic Arms is Limitation Talk, 전략무기 제한협정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그때는 이제 IRBM, ICBM 이런 거 뭐 몇만 발 갖고 있었는데, 그걸 막 줄이자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ABM 맺습니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 그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솔트하고 ABM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약간 평화 분위기를 만들죠. 그러다가 1987년, 그때도 아주 냉전이 치열했습니다. 소련은 아프간을 침공하고, 또 우리는 그 북한하고 아주 대립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때 아웅산 사건이 일어나고 아주 북한이 우리를 치려고 해서 그때 전두환이 또 강력한 정권이 있어 그걸 막아내고 있던 시점이죠. 그럴 때인 87년도에 미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전력, 지금 몇 발을 설명드렸는데,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하고 ICBM으로 쏘는 핵폭탄을 제외한 모든 폭탄은 핵은 없애자고 합의를 합니다. 그게 INF 조약입니다. 이걸 맺고 나서 미소가 서로 기분 좋으니까 야, 평화가 왔다라고 해서 그 이듬해 아주 평화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것이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 때 소련권, 공산국가들도 참여를 하는데,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올림픽 치른다는 게 알려지니까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소련도 무너지기 직전인 1981년 여름일 겁니다. 그때
또 평화 분위기였으니까 미소가 스타트라는 걸 맺죠. 스타트. 시작이죠. 스타트는 막으면 스트래티직, 트리티오, 좀 제가 풀네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략 무기를, 아까 솔트는 제한하는 건데, 이건 줄이자는 겁니다. 미소가 갖고 있던, 구체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스타트를 맺고 나서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는 줄이긴 줄였는데, 대신에 다탄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ICBM을 10발을 5발로 줄였는데 한 발에 10개의 핵탄두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핵무기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냥 다탄두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서로 확인도 하자 해서 스타트란 거를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가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소련이 6개월이 안 돼서 무너집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가 지금 벨라루시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남쪽에 있어갖고 소련의 핵공장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게 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진 핵무기는 러시아에 돌려주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비핵 국가가 되라라고 해서 리스본 의정서를 맺고 또 부다페스트 각서를 맺습니다. 그건 복잡한 과정인데 생략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절로 보낸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 합의를 지켰다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켜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전은 못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리스본 의정서하고 부다페스트 각서를 맺을 무렵에 이 스타트를 새로운 더 줄이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게 진전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CTBT라고 하는 거를 맺어요. 이거 뭔가 하면은 자 아까 PTBT에서는 지하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하지 말자 그랬는데 CTBT는 모든 핵실험 금지입니다. 이걸 어기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이죠. 그리고 인도도 어겼어요. 파키스탄도 어겼고. CTBT를 전체 유엔 회원국들이 체결하는데 미국은 충분한 핵실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했던 핵실험 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얼마든지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발 국가가 못 따라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TBT, NPT, CTBT에서 핵 금지 조약은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고 막 이러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뉴 스타트라는 거, 스타트를 아까 했다가 새로운 스타트를 하자 그러다가 안 되다가 뉴 스타트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ABM 조약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 미국이 MD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탄도탄으로 적 ICBM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발합니다. 그러다가 이 ABM 조약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수명이 다할 때 미국이 연장을 안 하면서 ABM 조약을 무력화시켜버려요. 러시아도 그렇게 무력화시킵니다. ABM 조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MD를 쭉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하고 이 북한 같은 나라는 계속 INF도 중거리 핵전략 협정도 안 맺었으니까 지들은 막 옆에 나라 때리는 IRBM, ICBM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도 넣어야 된다 뭐 하면서 뉴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그 미소가 다시 핵을 줄이는 협상을 했던 건데 이거를 푸틴이 깬 거예요. 뉴 스타트 협정을 맺게 되면은 여기는 북한도 중국도 아주 지금 영국과 프랑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SLBM 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북한 그리고 인도 이런 나라들이 막 ICBM 막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제한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게 뉴 스타트인데 이걸 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소는 더 힘대결로 가겠죠.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정치는 춤을 출 겁니다. 지금 뭐 환율이 다시 오르고 경제가 안 좋다 그러는데 뭐 벌써 경제하는 사람들은요. 바이든이 딱 가는 순간에 미국 세계 경제가 얼어붙겠다 본 거고 푸틴이 딱 하는 순간에 아마 오늘 주가는 얼마나 좀 세계적으로 요동을 칠 겁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자, 이럴 때가 이제 북한도 준동을 할 겁니다. 벌써 알아차리고 화성 15형을 쐈고요. 북한판 방사포를 쐈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은 이지스감 갖고 훈련을 시작하고 있고 계속 훈련 들어갑니다. 한반도도 거칠어질 겁니다. 이러한 때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날뛰고 민노총이 날뛰겠죠. 그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그러니까 결국 박정희가 5.16을 해서 그 당시 쿠바 위기를 넘겼고
INF 조약이 있기 전에 치열했던 80년대 냉전을 전두환 씨가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막고 그리고 두 대통령이 못한 북한 붕괴를 유도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타고난 리더십이 필요하죠. 전략도 필요하고. 네, 그런 시점입니다. 뉴스타트를 중단하겠다고 한 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기회를 잡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이재명은 아주 쉽게 잡아놓고 문재인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을 처박아 놔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점은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